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직장 생활 20년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겨서 큰맘 먹고 시골로 내려와 살고 있네요. 딸들은 다 시집 가거나 외국으로 직장 구해서 나가고 집에 있는 거라고는 막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워낙 성격이 활발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애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가이드 준비하더니 외국으로 가이드하러 나가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하고 말도 많고 하니 딱 애한테 맞는 직업이었지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외국에 있는 여행회사가 파산 신청하고 아들도 졸지에 백초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애가 워낙 활발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이라 백수됐다고 해서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몸 키운다고 운동도 하고 지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는 것도 잠시였지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저는 아들에게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엄마가 너 그렇게 키웠어? 여자 만나는 거 그래 좋다. 그런데 피임은 해야지. 네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 인생이 흔들리는 거야 임신은. 속이 터진다 터져. 너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고 돈 들어올 구석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해. 이 깡시골에 내려와서 살래? 도대체가 여자를 어디서 만난 거야? 복장이 터져요 정말로. 하면서 바락바락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니 나 가이드 하기 전부터 나를 엄청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애가 워낙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바보 같아. 딱 그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꽃꽂은 여자 있지? 딱 그런 스타일이야.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고 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애가 나를 좋아했는데 난 너무 동생 같기도 하고 열 몇 살 차이도 나니까 거절했지. 그러다 한국 들어와서 다시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귀게 되었고 그러다 갑자기 애가 생긴 거야. 나도 당연히 피임할 거 다 했지. 아니 그런데 문제는 난 여자친구를 걱정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드디어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거냐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면서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는데 어떡해. 내가 무조건 책임져야지. 나 좋다고 10년을 기다린 앤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골치 아팠지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마치고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제가 살고 있는 시골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살짝 긴장하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집안 정리도 싹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문에서 아들이랑 며느리 될 아이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철문을 열어주러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골목에서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어머님 하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부침성이 좋아도 그렇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이 바보 같을 정도로 천진난만하다고 설명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지만 반가워하는 며느리를 좀 진정시키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활발한 성격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참하고 좋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평생을 엄마랑만 살아왔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고3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암으로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밝은 웃음 속에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성인이 되자마자 혼자 세상에 남겨진 며느리는 엄마가 남겨준 유산으로 집을 구하고 살다가 사람들한테 사기도 당해보고 이것저것 뒤통수를 많이 맞았더라고요. 가족들 아무도 없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도 하고 믿기도 했던 며느리는 그만큼 배신도 많이 당했던 것이었죠. 자기는 귀가 정말 얇다고 그냥 자기한테 다가와주는 사람이면 다 고마워서 철석같이 믿게 된다고
배신을 수십 번 당해도 또다시 사람을 믿고 이게 내 천성이라 어쩔 수 없다며 펑펑 우는데 아이고 마음이 짠하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엄마가 오랜 시간 아프셔서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일부러 더 활발하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 내성적인 성격이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어머님한테도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예의 없이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괜찮다고 하며 다독여 주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과 동네를 구경시켜주는데 갑자기 며느리 눈동자가 땡그레지더니 이러는 겁니다. 자기야, 나 이 동네에서 태교하면 안 돼? 너무 좋다 진짜. 아이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여기 살고 싶어. 어머님, 정말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동네가 동화 속 같아요? 집들도 너무 예쁘고 벽화 그려져 있는 것도 아름답고 천국 같아요. 오빠,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서 태교하면 우리 애도 잘 클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살자, 응? 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조르는 겁니다. 아들은 여기서 살자고? 애기 낳을 때까지만? 나야 괜찮지. 어차피 올라가면 단칸방인데. 엄마 집은 방도 많고 아예 텅 비어있으니까 나야 좋지만 여보는 그래도 시댁인데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할 텐데 신중하게 생각해봐. 라고 하는데 며느리는 아니야, 나 진짜 여기서 태교하고 싶어. 너무너무 좋아. 시댁 하나도 안 불편해. 난 오히려 더 좋아. 오빠 나가면 집에 나 혼자 있을 텐데 난 그 시간이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거든.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그런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싫다 좋다를 떠나서 황당해서 순간 어버버했어요. 아니, 뭐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지. 나야 괜찮지. 적막한 집에 며느리랑 아들이 들어와서 산다는데 싫을 게 뭐가 있겠느냐만. 다만 너네가 불편할까봐 그러지. 집이야 분수에 안 맞게 넓게 지었으니 방이 많지만 정말 괜찮겠느냐.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 끝나기 무섭게 예비 며느리 저를 꽉 껴안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식 올리는 것은 아이 낳고 올리는 걸로 이야기가 된 아들네 부부는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고 정말로 제가 사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사이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내려왔더라고요. 며느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가방에 떡을 넣어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본인이 빨간 지붕 사시는 어머님네 며느리라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할머니 할바이는 젊은 애가 들어와서 동네 분위기가 좋아지고 신이 난다면서 너무 야물딱지다고 좋아하셨고요. 사실 저는 조금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며느리가 없으면 허전하고 울적해질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저를 웃게 만들어 주었어요. 원래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는 저를 웃기게 해준다고 밥 먹다 말고 김을 앞니에 붙여서 맹구처럼 웃기도 하고 막 연구춤도 추면서 세상 좋은 재롱도 피워주었고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 정말 친엄마, 친딸 같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색안경을 끼고 본 제가 후회되더라고요. 아들은 그 사이에 서울에 일자리를 구해서 평일에는 원래 서울 원룸에 있으며 일을 하다가 주말만 되면 내려오는 형식이었지요. 낮에 저는 일 나가고 집에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며느리는 밖에 동네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특히나 며느리와 친하게 지낸 사람은 동네에서 발명가로 유명한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괴짜 할아버지였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해서 300평짜리 대지에 집을 짓고 그 앞마당에 본인만이 발명소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고 이야기만 들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70이 넘은 나이까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시고 결혼도 안 하며 살고 계셨지요. 정말로 그 노인네 앞마당에는 고철로 만든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마냥 이상한 사람은 또 아닌 게 동네에 살고 있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공부하라고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노인회관 짓는데 사비까지 들여서 해주실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지요. 가끔씩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빼거든요. 이상한 복장을 입고 산에 가서 희한한 기함과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요. 여튼 워낙 밝고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며느리는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는 항상 그 양반네 집에 가서 같이 놀고 이것저것 만들며 집에 뭔가를 항상 가져왔어요. 그 양반이 직접 담근 장아찌며 발명품이며 맨날 양손 가득 싸줬거든요. 자꾸 이런 걸 받아오면 미안해서 어쩌냐고 하며 타일렀지요. 그래도 그 양반이 젊은 사람이 자꾸 자기 말동무도 해주고 친근하게 다가오니 고마워서 널 챙겨주나 싶다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그 양반은 나이 차이를 초월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거예요. 농사일 끝나고 며느라이랑 저녁 먹으려고 냉면 육수에 도토리묵, 오이 사가지고 묵밥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려고 집에 갔는데 며느라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애가 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나?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하면서 그 70대 노인 집에 갔는데 노인도 없더라고요. 여기에도 없으면 며느리 갈 곳도 없을 텐데 애가 어디 갔지?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산 밑에서 애들 5-6명이 악! 하면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며 산 밑으로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그쪽으로 가보는데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서 살려주세요. 저기 산에 어떤 괴물 2명이 발가벗고 소리치고 있어요. 빨리요. 지숙이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아직도 저기 산에 있단 말이에요. 어떡해요, 지숙이.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니, 무슨 산에 괴물이 있다니. 발가벗은 괴물이 2명 있다는 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서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앞쪽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저도 덩달아 같이 올라갔지요. 산에 올라가니까 정말 아이들이 말한 그 괴물들의 표효가 들리더라고요. 무악, 으악, 거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멧돼지랑 고라니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멧돼지를 보고 저렇게 무서워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 산 위쪽에 있는 한 정자에 정말로 나체로 있는 사람 2명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니, 며느리랑 그 70대 노인이 정자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의 몸을 만지고 막 이리저리 몸뚱이를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제 얼굴을 보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어머니, 여기 절대 오지 마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하면서 올라오는 걸 제지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리야 하고 가까이 가보니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와 그 70대 노인은 벌집을 건드려서 온몸에 벌이 쏘여 정자로 피신한 거고 벌을 쫓아내려고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팍팍 때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 70대 노인이 산에서 본인이 뿌려놓은 나물이랑 이것저것 버섯들 캔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며느리가 집에 있기 심심해서 따라간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 노인이 벌집을 발견하고 며느리 꿀 따다 준다고 하면서 산에 가지고 올라간 길라슈트라고 하나요? 하여튼 뭔 거적대기 같은 걸 입고 벌집을 건드렸는데 벌들이 화가 나서 노인 얼굴을 막 공격한 거였지요. 노인은 그 길라슈트를 벗고 도망쳤는데 벌들이 따라와서 온몸을 쏘고 그래서 옷도 벗고 또 도망쳤는데 근처에 있던 며느리한테까지 벌들이 따라와서 쏘는 바람에 둘은 도망치다가 정자로 대피해서 옷을 벗고 막 몸에 들러붙으려고 하는 벌들을 옷으로 때리면서 쫓아냈던 거였지요.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와 노인들을 멀리서 보고 산 짐승인 줄 알고 도망쳤던 거였지요. 며느리랑 노인이 고함 소리가 산 짐승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던 거였고요. 둘은 얼마나 뛰고 도망쳤는지 온몸에 흙이랑 때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벌에 쏘여서 풍선만큼 띵띵 부었습니다. 같이 올라온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며느리와 노인은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어요. 하산하자마자 노인은 온몸에 있던 힘이 풀렸는지 거의 기절하려고 하길래 급하게 119를 불려서 입원시켰고요.
임산부인 며느리도 혹시 몰라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맞고 소독하는 과정을 거쳤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어요. 다행히 항생제 링거랑 치료를 받은 노인은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었고 정말 말벌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며느리는 양볼이랑 눈이 통통하게 부어 올라가지고 사고 쳐서 미안하다고 엉엉 우는데 아이고 정말 초등학생 딸을 한 명 키우는 기분이더라고요. 웃지도 못하겠고 울지도 못하겠고 엉엉 우는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빵 터지려고 하는 걸 겨우 참고 그렇게 며느리를 달랬네요. 홀몸도 아닌데 심심하다고 가파른 산에 따라 올라가는 게 어딨냐고. 앞으로 나이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면서 경고 아닌 경고를 주었습니다. 노인은 본인한테 잘해주는 착한 옆집 며느리한테 고마웠는지 산에서 나는 귀한 나물들이랑 약촉해서 준다고 그 늙은 몸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꿀이 잔뜩 들은 벌집을 보고 귀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겁도 없이 그놈의 길라슈트 하나 믿고 벌집을 건드렸던 것이지요. 이 사실이 온 동네방네에 소문이 나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한참을 웃고 한동안 벌집 건드렸다가 빵떡 된 할아버지와 배만큼 부푼 볼따구 여자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돌았습니다. 동네에 며느리와 노인이 지나가기만 해도 아이들은 에에에 벌집 건드렸다가 쏘였대요 에에에 하면서 놀리기 바빴고요. 참 이 나이에 며느리 덕에 별일을 다 겪었네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들은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 언젠간 그 성격에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면서 호탕하게 웃고 몸이나 좀 조심하라며 걱정하더라고요. 무료한 저희 일상에 천진난만 순수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정말 원없이 웃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자에서 발가벗고 춤추고 있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와 그 70대 노인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벌에 쏘여서 벌을 내쫓으려고 몸을 흔든 건데 춤추는 걸로 오해하고 한참을 웃었네요. 덕분에 저희 집엔 토종꿀이 넘쳐납니다. 동네에서 빨간 지붕 아줌마 댁에 들어온 임산부가 꿀 먹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꿀 따먹다가 벌에 쏘여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아 왕래도 없는 동네 사람들이 아카시아 꿀이며 잡꿀에 밤꿀까지 꿀이랑 꿀은 가득 갖다 줘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생겼네요. 하여튼 우리 순수하고 정말로 친딸보다 더 내 자식 같은 며느리 덕분에 이런 일도 생겼네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